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문법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학원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실 때 문법 강좌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강당 최소 20강이고 그 이상이 되는 걸 배우죠. 그리고 보통 문법 같은 경우에는 상하로 나눠져 있어서 최소 40강 정도는 문법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 문법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부할 양이 많아지게 되죠. 만약에 토익에서 나오는 시험의 대부분이 문법이면은 그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실제 토익 문제 중에서는 그 정도로 문법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을 하시는데 절대로 문법에 많은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문법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RC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습니다. RC는 제가 독해, 문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문제풀이 할지 해서 최소 한 3개 정도로 영상을 만들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문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법 강의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요. 정말로 끝까지 다 들었을 때 결과는 처참했죠. 문법을 정말 많이 들었고 문법 강의를 듣고 문제를 다 풀었고 복습도 제대로 했는데 실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법이 틀리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문법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때는 잘 맞죠. 오늘 투부정사 공부를 했고 투부정사에 대한 문제만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투부정사를 찍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진짜 안 되고요. 우선 문법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도 모르신다면 문법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는 무조건 문법 강의를 들어야지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에는 문법 강의는 진짜 아무쪼록 쓸모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독해를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독해 책을 사셔서 독해 공부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파트 7 공부를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알고 문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문법을 많이 풀어서 문법 문제를 많이 맞추면 좋겠지만 실제 토익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가 적죠. 하지만 우리가 독해를 바탕으로 풀어야 될 문제 수가 문법 문제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토익을 먼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독해를 잘해야 되고요. 독해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문법을 모르니까 독해를 못해.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큰 것 같습니다. 보통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을 보면은 문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영어를 읽고 쓰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에서도 다루어 주셨을 거고 저도 제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어를 읽고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문법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투부정사를 모른다고 해서 그 문장을 100%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독해력이 증가하면은 문법을 잘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언어를 보통 다루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언어가 나오고 문법이 나오는 거예요. 문법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언어를 조금 더 쉽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 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어떤 규칙성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지 문법 때문에 언어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잘해야지 언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법 공부를 제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3단계로 생각을 했고요. 저는 문법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정말로 처참한 결과를 얻은 다음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달아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더니 성적이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일단 먼저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문제집을 먼저 풀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법을 모르고 어떤 문법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푸는 겁니다. 투부정사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면은 당연히 문제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정량의 문제수에서 어떤 문법 문제가 나온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문법 강의를 다 들어서 거기에서 몇 문제 발췌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죠.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토익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도 알아야겠죠. 절대 나오지 않는 문제가 기출문제지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공부를 하죠, 강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문법이 있고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선별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교재를 대해서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세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일단 직접 부딪혀보고 문법 문제를 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독해 같은 거는 예외입니다. 단순히 문법 문제에 대해서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독해는 다음 영상에서 기대해 주세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모르는지, 어떤 문법 개념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연습을 할 때 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공부를 해서 알면 되는 거지 그거를 틀린다고 해서 나 시험 못 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 문제집을 이용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그리고 틀린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가 어떤 게 틀렸는지는 답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답지를 보시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고 어떤 문법적 지식을 알아야 되는지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문법 문제를 틀렸는지 아닌지를 1차적으로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선별이 됐다면은 내가 어떤 문법적 지식이 부족한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답지를 보면서 이해를 하겠죠. 답지의 설명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답을 쓰는 게 맞다. 답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서는 어떤 문법적 지식이 필요한지 이렇게 대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보고 이해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문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해가 안 돼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출문제집 답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법적 개념에 대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쓰는 게 맞고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체크를 해두시던지 아니면은 수첩에 잘 적어 두시면서 그런 개념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답지를 보고도 뭔가 개념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그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선택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눠야 되겠죠. 내가 아는 개념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약간 학원에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인강이라는 장점은 여기에서 있는 겁니다. 틀린 문제, 내가 몰랐던 개념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내가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에는 내가 강좌를 수강한 인터넷 강의에서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떤 개념을 보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쭉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난 문제를 틀렸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으로부터의 강의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알고 듣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부담감이 조금 줄어들어요. 내가 우선 문제에 부딪힌 다음에 부족한 개념은 선택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인터넷 강의를 다 듣는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고요. 내가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도 문제를 풀고 나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몰랐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틀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에는 이런 보기를 찍어야겠다 라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먼저 인터넷 강의를 듣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독해 공부를 하면서 문법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독해 같은 경우에는 파트 5, 6, 7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 개념을 공부를 한 상태에서 독해를 공부를 하시겠죠. 그런 개념을 공부하실 때 문법적 요소를 스스로 찾는 겁니다. 이 동사 뒤에는 to 부정사가 왔어. 이 동사 뒤에는 동명사가 왔어. 뭐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이러한 전치사가 오네. 요일을 나타낼 때는 이런 전치사가 오네. 공부를 하시면서 파트 5를 푸시면서 배웠던 개념들을 독해를 하시면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문법적 지식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독해를 하실 때 모든 개념이 다 적용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늘 배웠던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독해 공부를 하실 때 다 적용을 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help 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격 보호가 오는데 이때는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원형 부정사가 올 수도 있어.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치면은 그런 문장이 나왔을 때에는 체크를 따로 해보시는 겁니다. help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원형 부정사 또는 to 부정사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문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문장을 통해서 적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억력이 훨씬 올라가요. 단순히 help, 목적어, to 부정사, help, 목적어, 원형 부정사를 외우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문장을 보고 문장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 라고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하시는 겁니다. 문법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인터넷 강의에 있는 커리큘럼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강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법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다 쓰지 마시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문을 통해서 적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문제를 많이 틀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험 때 틀리는 건 아플 수가 있지만 연습 때 틀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아파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연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면 연습을 왜 하겠어요. 공부를 먼저 하고 문제 풀이 하시는 게 정석적인 개념은 맞아요. 하지만 문법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여러분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문법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부족한 개념을 채우는 방향으로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더 올라가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점수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가 문법 공부를 하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공부법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해 드렸고, 제가 해봤을 때 정말 좋았던 문법 공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무조건적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맞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보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만한 공부법이니까 들어보시고 좋으면 선별적으로 따라 해주세요. 문법 강의가 아직 여유분이 남으셨다면 충분히 문제 풀다가도 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인터넷 강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문법 강의를 먼저 듣지 말고 먼저 문제풀이를 하는 쪽으로 공부 방향을 세워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을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